지금 그래서 이제 한 5명 정도 외에는 거의 어렵다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 5명 정도가 윤석열 편에서 네, 부안해동하는 극렬 사람들. 저항하는 거고 제가 아침 7시 11분에 받은 그 메시지를 보면 네. 이미 80% 이상이 무너졌다. 그거는 소위 이제 경호관들, 평 직원들 사이에서의 심리지만 그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분열이 일어난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씨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밖에 전화를 하고 밖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티타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들어갔다 온 어르신도 있어요. 네네. 실제 이제 그 직접적으로 그걸 모시는 분에게 이제 제보를 받아서 있는 것도 있는데 내용이 아까 박한천 행정관님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를 혼자 한 3, 40분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걸 못 믿느냐는 식의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거기에 자문받고 조언받고 하는 모습들 경호관들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쫄았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총기 휴대도 지시를 하지만 극소수만 총기 휴대 가능성이라는 거죠. 뭐냐면 지시를 아무리 해도 뭐 휴대를 해도 쏠 마음이 없다든지 또는 뭐 빈 탄창만 한다든지 여러 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극소수만 결국은 이제 총기 휴대 사용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게 스크럼도 못 잘 형편이다. 기껏 하면 이제 8장만 낄 정도다라는 거고요. 그들끼리 쓰는 그 단톡방에서 법에 따르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고 극소수만 거기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까 박관천 행정관님 말씀대로 어제 오전 경호처 회의 점심 이때 이제 싫은 소리하고 들이받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위에 사람들 균열되는 거, 자기들 쫄리는 거, 자기들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주고받는 거 해서 80% 정도는 와야 됐다. 물론 저희가 방심하고 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공성전 아닌 공성전으로 약간 지리하게 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보면 저절로 무너지는 효과도 일부 누리고는 있는 거죠. 시간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이제 간부 상당수는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서 이제 밤에 불침번 수고 뭐 이런 극소수 소수 인원을 빼고 이 사람들이 집에 왔다가 갈 때 집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가족에게. 그렇죠. 무슨 얘기 들을까요? 당신 돌았냐, 미쳤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호실은 그 뭐고 밑에 7급 경호관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서 발탁을 해서 4급 과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급에서 상급 부장이 되는 것은 거의 뭐 1대3, 1대2 정도 경쟁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되는 게 참 중요한데 4급이 그 과장급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한답니다. 아니 우리가 경호실에 거의 한 뭐 15년, 20년을 근무했는데 그럼 여러 정권을 거쳤다는 거죠. 여러 정권을 거쳤죠. 솔직히 저렇게 자기 말도 안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심 하나로 우리 운명을 내걸 가치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한 어떤 회의적인 반응을 하긴 한답니다. 하는데 아까도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보기로는 한 6, 7명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 한 7명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워낙 강성으로 이야기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끊기면은 이 아예 소통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 와중에 윤통은 김성훈 차장을 불러다가 계속 밥 먹고 밥만 먹는지 술을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참 경호실이 위에 물과 기름처럼 밑에 물은 잔잔하게 있는데 위에 기름 한 방울이 몇 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데를 떠다니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그 공수처도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냥 경고문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공문을 6군데로 보냈다. 이런 것도 약간 마사지 느낌이 있는 거죠. 심리적 위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 압박이 되겠네요. 그거 다 알고 있고 경호처 직원들도 지금 다 뭐 TV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검색은 약간 이제 눈치 보고 하는데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좀 서로 간에 말을 아끼는데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이제 톡방에 이야기하고 우리 저기로 치면 대나무 숲 같은데 이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를 보고 지웠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 자체가 이미 그 안에가 얼마나
균열이 생겼는지 우리가 반증으로 알 수 있잖아요. 원래 군기 이런 면에서는 사실 군대보다도 경호처가 가장 엄정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뭐 저는 뭐 안 봐도 정말 아니 기준으로. 신임직원 교육할 원래는. 신임직원 교육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저희 간부부장 졸업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일선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팔수정이나 개장을 나가거든요. 경호처 발령이 나니까 2주간 외출 내박을 안 내보내요. 이거 다시 병으로 군대 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계속 훈련하고 사격만 시킬까 나중에 손에 물집이 잡히다 아니 굳은 살이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는 제가 여기를 왜 왔나 그러는데 실은데 경호처라는 데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정된 사람들만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이라는 게 상당히 폐쇄적인 조직이거든요. 실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하면은 누가 그래요? 경호실 직원들은 여름에 더울 때 밥 먹을 때도 넥타이를 안 풀었는데 근데 딱 밥 먹고 들어오는 거 보면 아 딱 저기서 저거는 경호실 직원이야 비서실 직원이야 확 안답니다. 그만큼 경직돼 있거든요. 경직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가정도 한 군데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모여 살면서 보는 시야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데 그래야만이 밖에서 누가 총을 쏘거나 하면은 스스로 생각할 겨를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지금 이런 와중에 얼마나 위축돼 있으면 제가 이제 찌질한 소심한 복수 하도 이제 다들 경직돼 있으니까 농담 하나 드리면 기존 청와대 정면 영빈관을 보고 왼쪽에 이제 연무관이 있잖아요. 연무관이 체육관, 있습니다. 수영장, 예전 청와대 지금 말고요. 기존 청와대에 이제 좌측에 밑에 지하에 이제 사격장 있고 막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하에 있습니다. 저가 박종준 처장이 이거 저 자진해서 나오기 직전에 101, 202 이런 데가 이제 다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뭐 5호 경비단 뭐 안 한다 막 하니까 연무관 쓰지 말라고 공문 보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소심한 복수죠. 그게 무슨 애들 같은 짓입니까? 그렇죠. 그 연무관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지하 한 4층 규모고 안에서 수영장하고 다 있거든요. 그 대통령 경호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쓰지 말라니요. 아이고. 박종준 씨도 글쎄 뭐 무책임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만큼 해도 대단한 것 같기도 근데 하고 박종준 처장이 국장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답니다. 절대 유형력은 1차 체포 영장 집행할 때 유형력은 행사하지 마라. 네. 둘째, 스크럼만 짜고 있다가 안 되면 밀려라 할 수 없다. 그거는 우리는 여기까지가 최선을 다한 거다. 세 번째, 대통령 전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가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우리 경호원들이 모시고 갈 수 있게 그런 절차를 밟아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밑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김승원 차장이 탁 맞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무력으로 막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패싱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솔직히 말해서 자괴감도